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랜만에 등장한 이름이죠.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정권 실세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이번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부패 범죄 사건으로 기소돼 불명예 퇴진했던 그에게 오늘 1심에서 징역 5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 뭐가 부족해서 돈을 요구했겠느냐라면서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뭐가 부족해서 협회에다가 돈을 갖다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에서 공천에서 배제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현직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앞뒤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불합리한 게 있죠. 자, 김태현 변호사님, 5년 전으로 다시 아니죠. 기억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징역 5년이면 굉장히 중형인데 어떤 사건이었죠? 국민들께서 지금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 시절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게 된 건데. 네. 사건은 사실은 청와대에 있을 때 얘기는 아니고 의원일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원 시절 얘기죠. 의원 시절에 본인이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e스포츠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홈쇼핑을 압박을 해서 본인이 이제 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다가 한 기부금 같은 것을 주게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3자 뇌물 공여가 되는 그렇죠. 뇌물 수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구조가 비슷합니다. 제3자 뇌물 수수라는 점에서 본인이 받은 것은 아니고 본인이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다른 제3의 기관이 e스포츠협회에 돈을 넣게 한 부분, 그분이 이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된 거고. 그리고 정무수석 시절에 이제 기획재정부 압박해서 예산 배정하게 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년 좀 나왔다고 하네요. 자, 이 정무수석실 기획재정부 압박해서요, 이 예산 배정하기로 한 부분이 유죄로 나온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결백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임 정부하고 현임 정부하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확연히 180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라는 취지에, 살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그걸 지시하거나 강요를 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재판부의 유죄 판정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네. 예산 배정과는 관련성이 없지 않느냐, 한마디로 이런 주장인데요. 네.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정말 상세하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네. 첫째, 여야 정치권의 소통 창구가 정무수석이다. 그리고 둘째, 따라서 예산 관련 업무도 정무수석의 소관 업무로 봐야 된다. 네. 그러면서 예산 편성에 원래 편제되지 않았던 예산을 종이 한 장 보고 편성하라고 한 것, 이것은 직무를 남용한 거다. 따라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점은 현 정부의 지금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재판부가 직권남용의 범위와 그리고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전병헌 전 수석, 법정 구속은 근데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지금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뭐 증거를 예를 들면 인멸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그럴 수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 같고,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또 이제 전병헌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무죄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재판부는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아마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전병헌은 지금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나 1심 재판이 어쨌든 저렇게 나온 전병헌 전 의원 입장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이 판결을 보고 검찰 내부에서는 정말 흥미롭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왜냐면요. 전병헌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주 상세하게 밝히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불구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불구속을 한 것,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때문에 네. 굉장히 재판부가 지금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나 보자. 네.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 전당대회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안철수와 유승민을 지지했던 정치 성향 920만 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920만 표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오세훈이라는 구호가 김진태에 묻혀버렸습니다. 개혁 보수로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와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자, 이게 어제까지의 분위기인데 오늘 오후에 부산에서 또 이 공동 유세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제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의 상황 보실까요? 부산 상황입니다. 야유가 넘치고 과도한 발언들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당의 모습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야유가 나올 때마다 박수 소리로서 그 야유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저하고 같이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작은 야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지나친 소리는 우리 당의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조진 부장. 네. 분위기가 하루 만에 싹 반전됐습니다. 네. 아니 어제까지 저렇게 야유와 김진태를 외치던 태극기 부대 인원들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진 거죠? 전략적으로 납작 엎드리자. 아, 네, 어떤 이런 것 전략?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면요, 이 8천여 명의 태극기 부대는 전체 이번 전당대회 유권자의 이 2% 정도밖에로 지금 추정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하도 극성을 떨고 네. 또 야유를 보내고 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수권 정당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것은 공통된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야 이렇게 자제 안 하고서는 이게 방법이었겠구나 이렇게 네. 판단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자제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일시에 모두 자제를 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확실히 태극기 저희가 부대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굉장히 조직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물론 이제 하나의 단일 조직으로 돼 있지는 않겠지만 역시 그 어떤 그 공감대가 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한국당 우경화 논란이 굉장히 강하죠. 거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태극기 부대의 그 이제 원인을 태극기 부대가 제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비난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네.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지금 맞는 한도 얘기했지만 당 대표도 중요하지만 과연 김진태 후보가 몇 일 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큰 관심인데 김진태 후보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비난에서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자제하자 그랬더니 일시에 자제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기도 한데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에게 강하게 어떤 제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여론조사 결과로 설명이 된다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보면 지금 네. 여론조사 결과 중에 태극기 부대에 취할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전국 그냥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단절해야 된다는 쪽이 60% 정도 돼요. 약 60%, 57.9% 지금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 당원들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을 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퍼센트가 64.8%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은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밝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응답은 도리어 그분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네. 국민적 지지 정당이 되려면 사실 태극기 부대가 일정 부분 선을 그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좀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려면 그렇죠. 결국 또 이 태극기 부대를 끌고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걸 끌어내자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 내부의 여론과 투표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 여론과 당내 여론이 첨예하게 다르지만 그렇죠. 더 지금 당선을 위해서 따를 수 있는 당연히 그렇죠. 사람들을 왜냐하면 봐야 되는 전체적으로 70% 대 30%예요. 그러니까 네. 책임 당원의 70%가 선거에 알겠습니다. 참여를 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은 30%만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 당원의 그 지지를 끌어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에서 강력하게 말을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9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9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만나보시죠.